종교인이 받는 퇴직금에 언제부터 세금을 부과할지를 두고 종교인 과세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퍼 나눔운동본부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바퍼 시설 신축에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순절을 맞아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의미와 가치를 다양한 시각으로 이야기하는 16번째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내달 개막합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와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부활절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종교인 과세를 둘러싸고 또다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번엔 종교인들의 퇴직금에 대해 과세 범위를 줄이자는 내용의 개정안이 문제가 됐는데요. 비판 여론이 쏟아지면서 해당 법안 처리엔 일단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관련 내용 윤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교인 과세를 두고 다시금 특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건 종교인들이 받는 퇴직금입니다. 지난달 발의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 과세가 시행된 2018년 이후에 적립된 퇴직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걸 골자로 합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종교인들에게 또다시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서도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해 특혜 논란이 불거졌는데 이번 개정안마저 통과되면 특혜에 특혜를 더한다는 겁니다. 지금같이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종교인들이 자꾸자꾸 특혜만 받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우리가 과연 이제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도 이것은 재고돼야 될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말 해당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중앙대학교 서헌재 교수 역시 이 법안으로 인해 한국교회가 비난받게 될 상황을 우려했습니다. 종교인 과세법 시행 이전 부분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긴다면 이는 소급과세 금지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입법을 요청했지만 일부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는 것 역시 국민의 정서와 크게 어긋난다는 겁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교회도 교회가 은혜로 한다고 하지만 그 은혜로 한다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상식에 비춰서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자성하고 고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 교수는 법은 법대로 원칙을 지키되 교회 역시 교회대로 덕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는 거액의 퇴직금으로 논란이 된 일부 대형교회와 목회자가 스스로 나서서 이를 사회에 환원한다면 국민들의 반감도 상당히 누그러질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국회는 이달 중 법제사법위원회 내 소위원회를 개최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종교인 특혜 논란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워낙 커 입법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티비 뉴스 윤인경입니다.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바퍼 나눔운동본부 재건축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바퍼 시설 신축에 힘을 모아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바퍼 재건축위원회 실행위원장을 맡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는 지난 30년간 어려운 이웃을 섬겨온 바퍼 나눔운동본부가 나눔 사역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일공동체 최일도 대표는 바퍼는 단순히 밥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는 공간이라며 독거 노인의 외로움을 위로하고 고독사를 막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본부는 지난해부터 재건축을 위한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새로 설립될 정식 시설의 이름을 가칭 고독사 방지센터로 정하고 고독사 방지와 시설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사순절을 맞아 난민과 이주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예수의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동시에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갖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기도회 현장에 한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가 사순절을 맞아 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하여란 주제로 드려진 이번 기도회는 난민과 이주민도 함께 참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예배 참석자들은 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는 국경이나 출신에 대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외 이웃의 삶과 한국교회의 관심과 온정을 위해 간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을 전한 교회협 인권센터 송병구 목사는 전쟁이나 경제적 문제로 늘어나는 난민과 이주민의 상처를 보듬고 사랑으로 품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말했습니다. 이주민의 삶은 불안하고 취약하며 혼란스럽습니다. 그들은 삶의 경계선에 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민들은 원주민들의 친절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친절은 개인의 도움이고 사회적인 보호이며 국가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날 기도회에선 난민과 이주민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난민과 이주민들은 직접 겪은 차별의 순간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해 나눴습니다. 이들은 낮은 임금, 열악한 공공서비스 등 기본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정이 파괴되는 등 고통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난민과 이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선 한국교회와 정부의 도움이 간절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복음적 가치를 담은 영화를 소개하는 서울국제사랑영화제가 내달 관객들을 찾아옵니다. 16회째를 맞은 이번 영화제는 미션이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국내 유일의 기독교 영화제로 성도들은 종교적 영감을, 일반 대중들은 보편적 인류애를 작품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주제가 미션으로 확정된 만큼 영화제 기간 동안 미션과 관련된 국내외 다양한 장르의 작품과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화제 측은 브라운관과 스크린을 넘나들며 폭넓은 연기 활동을 하고 있는 배우 김정화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고 영화제 홍보에 주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그간 기아 대책과 학교폭력 예방 홍보대사 등으로 활동하며 선한 영향력을 보인 만큼 사랑의 의미를 담은 영화제 홍보에 적합하다는 평가입니다. 제16회 서울국제사랑영화제는 오는 5월 7일부터 6일간 서울 필름포럼에서 개최됩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와 대한민국 크리스천 아트피스트가 부활절을 맞아 기념 전시회를 마련했습니다. 아름다운 색채로 생명의 풍성함과 사랑을 표현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당신의 영원한 사랑이란 주제로 마련된 이번 전시엔 기독 작가 4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노승우 작가의 골고다의 언덕, 김인선 작가의 십자가 등 예수의 고난과 부활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작품이 전시됐습니다. 특별히 이은영 작가의 작품 새 언약을 세우리라가 눈길을 끕니다. 이 작가는 힘든 시기를 십자가의 힘으로 극복한 개인적 간증이 담긴 작품이어서 희망과 소망, 평화의 상징인 파란색 계열의 색을 사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미술인 선교회 안기순 회장은 봄은 우리에게 소생의 계절이자 부활의 계절이라며 전시를 통해 영혼의 아픔이 치유되는 은혜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사랑의 교회 사랑 아트 갤러리에서 진행됩니다. 세계 곳곳의 주요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구권에서 큰 파문을 일으켰던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아동 성추행 문제가 일본에서도 불거졌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일본 가톨릭주교 협의회는 일본 16개 교구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교협의회는 또 2002년과 2012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 신고된 최소 5건의 아동 성추행 피해 의혹을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실제로 어린 시절 성직자들에게 성적 학대를 받았던 피해자들의 증언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로 강원 지역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러시아에서도 대규모 산불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7일 기준 러시아 전역에 3,560헥타르 면적에서 모두 7건의 산불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580여 명의 인력과 105대의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한편 대규모 산림지대가 위치한 러시아 극동 시베리아 지역에선 겨울이 끝나고 봄이 시작되는 3, 4월 무렵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해왔습니다. 한진그룹 조양우 회장의 별세와 관련해 외신들도 일제히 한진그룹의 향후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조 회장이 1999년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승계한 뒤 20년 만에 대한항공이 44개국 124개 도시를 잇는 세계 톱클래스 항공으로 자리매김했다며 그의 경영 리더십을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큰딸 조연아 씨의 땅콩 회항 사건을 비롯해
부인 이명희 씨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며 그의 리더십에 오점을 남겼다며 관련 사건을 상세히 전하기도 했습니다. 폴란드 교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교원 노조 측과 정부가 임금 인상안을 두고 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되자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폴란드 교육부는 전국 학교의 파업 참가율이 48.5%라고 밝혔는데요. 그러나 일부 지역은 참가율이 이를 훨씬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는 집권 보수당이 다음 달 유럽연합 의회 선거를 앞두고 기업과 농업 분야 등에는 다양한 재정 부양책을 제공했지만 만성적인 저임금에 시달리는 교사는 제외했기 때문입니다. 교원 노조 측은 한화 약 30만 원의 임금 인상과 봉급 체계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배우자의 동의가 없어도 6개월 내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배우자의 불합리한 행동이나 의무 불이행 등으로 결혼 생활이 실패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배우자 동의 없이는 이혼이 불가능한데요. 배우자 동의 없이 이혼하기 위해선 5년간 따로 떨어져 살아야 합니다. 영국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배우자의 잘못을 증명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이미 파국을 맞은 상태에서 장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아울러 이혼 과정에서 자녀들이 받는 상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꼽혔던 고교 무상교육이 예정된 가운데 무상교육 지원 범위가 공개됐습니다. 지원 항목은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교육법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와 고등기술학교입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고등학생 자녀 1명을 둔 국민 가구당 연평균 158만 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전체 예산은 연평균 약 2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벌가 3세와 연예계 종사자의 마약 투약 혐의가 연이어 터지면서 사회적인 충격이 가시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약류 사범 적발 건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마약이 광범위하게 유포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수의 계층이 마약류를 접하고 있다며 한국은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전경수 마약범죄학회 회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며 단속부터 마약 범죄자 교정 정책 개선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이윤택 전 연희당 거립회 예술감독이 2심에선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유사 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희망을 짓밟았다며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자들의 동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라고 주장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이윤택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라도 반성하고 성찰하길 바란다며 대법 상고심은 스스로 포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40대의 한 택시기사가 만취한 승객으로부터 성추행 허위 신고로 조사를 받다가 10여 년 전 저지른 실제 성폭행 범행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만취 승객의 성추행 허위 신고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유전자 채취 조사 결과 지난 2004년과 2007년 일어난 성폭행 사건의 범행 용의자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게 발견됐고 택시기사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검찰에서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경찰은 2004년과 2007년 당시 택시기사의 유전자를 확보했지만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사실 여부를 밝히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예장통합 서울 동남노회 수습정권위원회가 명성교회 세습 찬성 측과 중도 성향의 노회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신임원회 측은 조사에 불응한다는 뜻을 밝히고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최영남 위원장은 수습정권위원들에게 단식 중인 김수원 목사를 찾아가라고 했다며 정확한 입장이 무엇인지 들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천안기독교총연합회가 제안한 신천지와의 성경토론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양측은 구체적인 토론 장소와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편 천기총에 따르면 신천지 측은 토론 제의를 수락하면서도 한국교회에 대한 비난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천지는 토론 주제도 새로 제안했습니다. 천기총은 본래 제안한 주제와 새로 제시된 주제를 줄여 공개 토론에 임할 방침입니다.
예장합동 목사 부총회장 후보로 거론된 인천 제2교회 이건영 목사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110회 인천노회 정기노회에서 단 한 번도 부총회장 출마를 언급한 적이 없고 후보가 될 마음도 없다며 부총회장 출마를 거론한 적이 없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이 아니라 입장을 밝히는 것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비즈니스 선교운동을 펼치고 있는 IBA 컨퍼런스가 올해도 어김없이 진행됩니다. 컨퍼런스는 6월 6일부터 7일까지 서울 목동 한사랑교회에서 열립니다. 주최 측은 컨퍼런스를 통해 세상 곳곳에서 부르심 앞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고백,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티비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